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젯밤 드디어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거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연준 11월부터 테이퍼링 개시, 매달 150달러씩 축소. 요게 이제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게. 제가 뭐 어제쯤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FOMC에서 나온 정책적인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쇼크가 없었죠. 왜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9월 달, 이미 9월 달 전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충분히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놀랄 게 전혀 없습니다. 150달러란 것도 150억 달러란 것도 이미 뭐 예전에 말한 거고 11월부터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싶어 가지고 11월부터 당장 테이퍼링 하면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여기에다 대고 이제 이거 한마디를 더 덧붙여 줬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아직 금리 인상을 논의할 때는 아니고 금리 인상은 뭐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죠.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일단은 뭐 더욱더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 핑계가 그건 거죠.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저거 한마디, 저걸로 긴축 우려를 싹 잠재우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올랐다라는 게 요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젯밤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으시면은 뭐 여기 있는 뭐 연합뉴스 기사 같은 걸 참고하시거나요. 이런 것들을 그죠? 이런 다른 기사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당연히 이제 뭐 저런 이야기 하겠지 싶긴 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도표가 나오면은 점도표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점도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점도표는 어젯밤에 발표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점도표가 나와줬으면 저 립서비스 뒤에 숨겨진 함의를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일단 점도표를 공개하지 않았네요. 글쎄요. 다음번 의사록 공개 때 공개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젯밤 회의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들은 뭐 이런 거죠. 파월이 금리 인상 우려를 차단했다라는 거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한다라는 거. 특별히 뭐 서프라이즈 한 거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약간의 이제 그 차이점을 더 찾아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150달러씩 축소하긴 축소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축소 금액은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 요거는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의견을 이제 FOMC 회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란 단어 대신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표현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장난 친 거죠. 말장난 쳤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도 어차피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특별히 충격을 받지 않았고 일단 신나게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FOMC 회의는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이 멈췄냐?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급등을 이어갔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죠? FOMC 회의 직전까지도 안 멈췄단 말이죠. 정말 오만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젯밤에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좀 재밌는 일들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어젯밤의 흐름은 일단은 그죠?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막 슈팅성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제 이런 모습 이거 S&P고 요건 나스닥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차트 상황만 보면 이제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죠.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쇼패팅할 근거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저의 심증 그냥 뭐 저의 희망, 뭐 저의 경험에 따르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오히려 숏을 한번 공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여기서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할 건데, 그죠? 고민을 좀 해보긴 해볼 겁니다.
진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뭐 나와봐야 이제 슈팅 두세 방 아니면 여기서 뭐 꺾이거나 단기적으로 일단 꺾이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서 하여튼 그 고민을 좀 해보긴 해볼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위험을 진짜 크게 감수해서 그냥 들이대 보느냐 아니면 이걸 또 몇 거래일 동안 기다려서 평상시처럼 또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긴 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증거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듣지 마세요. 네.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일단 매력적인 기회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크를 한번 테이크 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직전 저점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일단 뭐 눈에 띄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들도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UVXY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어젯밤에 좀 약간 들었던 생각인데 UVXY 같은 게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을 이제 힘차게 이제 장대 음봉으로 막 깨고 있는데 이벤트까지 동반해 갖고 이렇게 변동성이 죽어버리고 있는데 약간 어젯밤에 이 UVXY 하락이 언더슈팅성의 느낌이 좀 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풋옵션들이 확 죽었다는 얘긴데 좀 너무 과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죽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그죠? 이런 점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근거는 없어요. 저만의 생각인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는 언더슈팅 주면 반드시 그 자리까지는 확인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좀 그런 자리에 다시 좀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약간 언더슈팅 삘이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고민을 해볼 거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변동성 지수도 그래서 어젯밤에 장대 연봉으로 죽이긴 죽였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쉽게 죽이긴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쉽게 안 죽는다면은 다시 변동성이 살아나겠죠. 다시 변동성 살아난다면은 S&P가 어젯밤 상승했던 걸 되돌리는 시나리오겠죠. 한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어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이건 그냥 철저히 그냥 저만의 그냥 감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그냥 뭐 의견과 사실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고민해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렸고요. 속임수일 것 같다. 속임수일 것 같다. FOMC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 이미 다 반영하고 좋은 거 다 끌어다 썼는데 네가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뭐 멈춰 있어요. 그래서 3고점이 만들어지나 라는 우려가 좀 들긴 듭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뭐라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일단 단기적으로 3고점 만드나 라는 우려가 좀 들긴 드네요.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또 나와갖고 FOMC 회의에 대한 반응을 또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달러 인덱스는 좀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적당히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인정도 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저점 지지력을 확보하고 올랐겠죠. 방향성을 일단 위쪽으로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요. 하여튼 점도표 공개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점도표를 비겁하게 공개하지 않고 넘어갔네요.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 아무튼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이제 모양도 다르고, 뭐 이평선 배형, 뭐 이평선 배열도 다르고, 수급도 다르고, 실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라는 거 어쨌든 좀 이해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젯밤에 FOMC 회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테이퍼링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일단 또 갑자기 여기서 금리의 우려,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걸 파월 의장을 립서비스로 싹 씻어줬기 때문에 시장은 또 다시 급속한 안정으로 돌아섰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미국 주식시장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있게 오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들이 약간 우려를 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젯밤에 이렇게 파월 의장 이야기하고 급등하는 꼴을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좀 잠재우고 오히려 환호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한국 시장 투자자들도 오늘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는 보긴 봐야 될 텐데 일단 하여튼 분위기는 그럴 것 같아요.
어제는 굉장히 또 롱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침울했겠죠. 아씨, 미국이 올랐는데 씨, 이게 뭐야? 장대 음봉 나가고 또 390이 또 깨네.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 봐봐, 역시 내가 맞았어, 역시 존버는 옳았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또 오늘 환호를 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사실을 또 살펴봐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의견과 사실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건 추측이자 의견이고, 사실은 아무튼 그겁니다. 사실은 400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쯤 하면은 이제 400 테스트가 사실 끝난 건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급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다시 한번 400 테스트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게 만드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400이 저항이고, 지금은 400도 문제가 아니죠. 지금 400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분봉상에서 보시면 더욱 더 심각합니다. 400 가기도 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평이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걸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분봉으로 살펴보면 뭐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곳곳이 다 저항입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뭐 아직까지 뭐 넘어간 거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간 거 없으니까 버텨야죠. 버티거나 아니면 자신 있으면 더 물량 추가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의 차이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8월 초에 몰빵을 이야기할 때는, 숏을 몰빵을 이야기할 때는, 이때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숏을 몰빵할 가치가 있는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몰빵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때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제 근거가 없거든요.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이 없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러면은 이거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는 그 뉘앙스가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눈치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최근에는 뭐가 달라진 거냐면 400이라는 라인을 붕괴시켜 놓은 상황에서 400을 다시 돌파한 차 가려고 애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400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일단 추세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추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물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증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면 해야 되는 추세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나왔다, 확인이 됐다,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8월 초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가 다르긴 하죠. 이때는 가치가 있다,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인이 됐고 저항을 넘지 못했으니까 저항 넘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 뭐 할 거 없다, 아니면 물량을 더 사라, 이런 식으로, 그죠? 물증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미국 주식시장,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해볼 만한, 물론 좀 전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 미국 이런 자리가 이제 숏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볼 만한 어떤 가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건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장 이야기하면서 물증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그 차이를 좀 눈치채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가 아무리 오른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일단 못 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지금 이제 10월 말 이후로 변동성이 확대가 돼가지고 봉의 길이가 이제 매일매일 좀 길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막 급등, 어제 급락 충분히 가능한 때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요즘에 보시면 옵션에서도 봉의 길이가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봉이 막 길어졌다. 봉의 길이가 계속 짧아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면 위로 움직이면 100%, 아래로 움직이면 반토막,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딱히 뭐 놀라시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글쎄요, 여기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봉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제 생각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 시장은 또다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내일까지나 내일 모레나 이런 걸 좀 고려한다라면은 미국이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지만 미국이 어쨌든 어젯밤에 급등했다라는 게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게 조금 일단 한국 시장에서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미국이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급등을 했네. 이거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국을 투자할 때도요. 미국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뭐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더 좀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숏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마음 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제 생각에는 한국장 숏에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맨날 그죠? 예. 하여튼 이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은 그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긴 높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미국이 계속 눈만 뜨면은 몇 주간 랠리를 하니까 숏 보시는 분들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죠.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세옹지마로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어쨌든 뭐 더 이상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숫자 아직 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제 390이란 자리는 약간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두 번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392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392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딱 보면 몇 주간 여기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자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392의 의미는 좀 줄어든 거고 이제는 이제 390 정도의 의미, 390이나 389의 의미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392의 의미는 좀 줄어들었고 이제 390이 아니고 이젠 392가 아니고 390이나 389 정도 자리 여기 있는 이런 직전 저점 자리들을 중요한 자리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392의 의미는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제 생각엔 약간 좀 일단은 무거운 저항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90 정도가 무거운 저항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위로 올라왔어요. 위험을 많이 감수하실 분들 이런 자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숏을 베팅할 가치가 있는 자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죠. 박스권 넘어가고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근데 정석적으로 따지면 몸을 사려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나는 자신 있고 난 뭐 모르겠다 나는 들이대 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날에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안전한 이야기는 241선 붕괴를 확인하자 그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241선 여기 있습니다. 241선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 박스권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열성적인 분들을 위해서 뭐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정도 여기서는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 뭐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건 74원입니다. 74원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 시장 풋옵션들은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있는 자리에 또 이렇게 원웨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급락을 해서 부딪히고 있어서 이것도 또 과연 내일 연속적으로 이 지수가 오르면서 풋을 죽일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한국장 보시는 분들이나 미국장 베팅하실 분들이나 현재 미국이 굉장히 뾰족하게 급등을 해 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위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래 숏은 역배열이나 이렇게 역배열 그죠? 아니죠. 저기 숏은 정배열 상태에서 모두가 환호에 차 있을 때 터지는 거고 롱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침울할 때 그죠? 롱은 역배열에서 터지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냐? 결과적으로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약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역배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역배열일 거 아닙니까? 역배열에서 롱 대박이 터지고
정배열에서 숏 대박이 터지는 법이죠. 예. 그리고 이때는 환호를 하고 있을 거고, 이때는 모두가 침울해하고 있을 거고,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논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좀 너무 뽕을 뽑아먹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주식 시장을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거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나? 배짱 한번 부려봐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한국은 뭐 솔직히 어떻게 되든 간에 별로 관심은 없고요. 네. 미국을 좀 고민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